자, 로그 함수 봅시다. 로그가 뭐라고? 무리수 지수. 그렇지, 완벽. 자, 무리수 지수예요. 자, 그러면 로그 함수는 결국 지수 함수인 거네. 네. 지수 함수 우리 배웠잖아. 그럼 로그 함수는 할 거 없는 거야. 끝. 개꿀띠. 아니죠? 뭔가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로그랑 지수는 분명히 모양이 달라요. 우리 지수 함수는 y는 a의 x제곱이었고 정의역 x가 어디 자리에 들어가는?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함수였어요. 자, 로그는 결국 무리수 지수이기는 한데 그럼 이 로그 함수에서 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 자, 내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함수의 주인공은 누구야? y인 거죠. 맞아요. 지수 함수의 이름에 들어가는 지수는요. 누가 지수인 거야? x가 지수인 거예요. 맞아요. x가 지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떤 y가 나오는가가 궁금해서 만든 함수가 지수 함수라고. 자, 로그도 지수는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누구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소리냐? 지수를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니까? y니까. 그러면 자, 결국 내가 x라는 값을 만들기 위한 지수를 무엇으로 놔야 되는가? 이 지수를 주인공 y로 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지수식을 어떻게도 고쳐줄 수 있으니까 로그식으로도 고쳐줄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그 함수는 진수 자리에 x가 들어갔을 때 결국 x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한 지수가 누구냐를 찾기 위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 함수랑 모양이 어때요? x랑 y 자리만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네. 맞아요? 우리 x랑 y의 자리가 바뀌는 대칭을 무슨 대칭? y는 x. y는 x 대칭. 그리고 그렇게 대칭 이동을 한 두 함수의 관계를 무슨 함수? 역함수. 역함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드디어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던 지수 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비밀도 풀린다는 거죠. 로그 함수는 결국 누구랑 역함수 관계이겠다? 지수 함수랑 역함수 관계이겠다라는 거예요. 와보다는 은이가 낫다. 지수함수의 역함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이제 지수 자리에다가 뿅뿅뿅 내가 아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점점점을 찍어봤는데 자, 로그 함수도 그렇게 만드셔도 돼요. x 자리에다가 적당한 숫자들을 뿅뿅뿅 집어넣어서 어떤 y가 나오는가를 봐도 되지만 우리는 이미 수학하에서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냐? 지수 함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y는 x 대칭 이동을 시켜서 만드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지수 함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지수 함수는 결국 누구를 기준으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밑이 1보다 크면 어떤 지수함수가 그려진다 그랬어?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그려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수함수의 랜드마크는 몇 콤마 몇이었어? 0,1이었어. 그러면 로그 함수는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프뿐만 아니라 관계식 그리고 모든 x랑 y 관련된 성질들이 다 x자리랑 y자리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맞아요? 얘를 일단 이렇게 휙 접으면 뭐부터 옮겨지는 거야? 요 랜드마크부터 x랑 y 좌표가 바뀔 거라는 거야. 지수함수가 0,1을 랜드마크로 하면 로그 함수는 어디를 랜드마크로 하겠다? 1,0을 무조건 지나가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휙 접히는 거니까 이런 느낌의 그래프 모양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요 기본형 그래프의 특징이라는 거를
굳이 우리가 새로운 개념처럼 외우실 필요가 없겠네. 왜? 이 로그 함수의 기본형 그래프 특징은 전부 어디에서? 지수 함수에서 x, y랑 관련된 모든 성질을 뒤집어 버리시면 된다는 거야.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지수 함수는 밑이 1보다 클 때뿐만 아니라 1보다 작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크다는 기본 옵션인 거죠. 생략할게요. 자, 밑이 1보다 작은 지수 함수는 어떤 지수 함수였어? 감소하는 지수 함수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랜드마크는 0,1이고, 자, 요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랜드마크는 1,0으로 옮겨질 거고, 자, 요쪽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쪽 부분은 이렇게 휙 접으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지수 함수 때처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성질들을 정리를 해보면 몇 쪽입니까? 90쪽에 제일 먼저 우리 지수 함수 때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이 정의역, 치역이라는 건 결국 x, y의 범위잖아요. 그러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니까 이 x랑 y랑 관련된 성질이 지수 함수 때랑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지수 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고 치역이 어땠어? 양수였어. 그럼 거꾸로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뭐가 되고? 양수가 되고 치역이 모든 실수인 그런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맞아요? 그리고 정의역이 양수인 이유는 우리가 로그 단어에서 배웠던 진수의 제한 조건을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에만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의역, 치역도 지수함수랑 뒤집어 주시면 될 거고, 자, 바로 2번에 1,0에다가 네모치고 별표 쳐야겠네. 지수함수 때처럼 랜드마크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지수함수의 랜드마크였던 0,1이 로그 함수에서는 1,0으로 옮겨지겠다. 그 옆에 a,1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로그의 성질도 배웠으니까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 값은 1이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수함수 때는 점근선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이었잖아. 그러면 이것도 x축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되면 y축하고 바뀌겠네. 맞아요? 점근선을 y축으로 하겠다. 로그 함수는 세로선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함수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 그래프는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게끔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0을 못 집어넣고 음수도 못 집어넣어. 그럼 0에 엄청 가까운 x를 집어넣으면 y는 그냥 천년만년 저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단 1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역수니까 음수를 상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음수가 계속해서 커져 나갈 거니까. 됐어요? 그런 느낌으로 점근선을 y축으로 갖는다. y축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하면 뭐가 빵인? x가 빵인 직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3번. 자, 마찬가지로 밑하고 관련해서 밑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놨어요. 자, 로그 함수를 내가 지수 함수 기준으로 y는 x 대칭을 시키고 나니까 자, 얘도요 지금 보면 밑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그래프 모양이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마침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밑하고 관련된 성질은 정확히 지수함수 때랑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맞아요? 밑은 xy가 아니기 때문에 밑하고 관련된 성질은 지수함수 때랑 똑같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작으면 감소하는 그래프 모양을 가지겠구나. 됐어요? 밑하고 관련된 성질은 그대로 지수함수 때처럼 증가, 감소하는 함수다라고 구분을 지어주시면 좋겠다. 됐죠? 바로 4번 양의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 넘어갈게요. 그리고 5번 자 여기까지는 지수함수 때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밑자리에 역수가 들어가는 내가 얘를 a
A라고 적어놓으니까 되게 똑같은 놈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위치 2인 경우 그러면 원래 지수함수도 y는 2의 x제곱이었을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증가 그리고 얘도 예를 들면 y는 우리 지난 시간에 2분의 1의 x라는 지수함수를 역함수를 취하면 2분의 1의 x일 거니까 이러면 눈에 보이죠? 얘랑 얘는 밑이 역수고요. 밑이 역수면 결국 어떤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겠구나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야. 왜? 지수함수는 밑이 역수면 y축 대칭이었으니까 x랑 y는 전부 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좀 이따가 대칭 이동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넘어가고 바로 6번 별표 쳐주시면 되겠죠.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각각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모든 성질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나 더 정리해주면 좋겠다. 내가 지수 함수 때 책에 없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지수 함수의 밑이 크기가 점점 커지면 가까워. 그치 그래프는 축에 점점 들러붙는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자, 2x에서 3x가 되면 이쪽 부분은 y축에 이쪽 부분은 x축에 들러붙는 그래프가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로그 2의 x랑 로그 3의 x를 비교해봐도요. 이쪽 부분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에 x축에 점점 들러붙을 거고 이쪽 부분은 y축에 점점 들러붙겠구나. 맞아요? 밑의 크기가 커지면 축에 점점 가까운 그래프가 된다라는 성질도 지수함수 때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요 밑하고 관련된 성질은 정확히 그대로 넘어갈 거라는 거야. 증가 감소가 뒤집히지도 않고요. 밑의 크기가 커지면 축에 들러붙는 그래프가 된다. 자, 다만 너네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로그 함수는요 결과적으로 이쪽 부분은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이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축에 들러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로그 함수는 y 값이 더 작아지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지. 됐죠? 밑하고 관련된 성질은 지수 로그 함수가 정확히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랑 뭐만 바뀌는 거야? x, y가 들어간 모든 성질만 x 자리랑 y 자리를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 로그 함수의 기본형 그래프 특징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됐어요? 개이득인 거야. 우리 지수함수만 제대로 공부하면 로그함수 그래프는 전혀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형을 끝냈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거는 뭐다? 표준형인 거죠. 표준형 그래프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을 거다? 평행 이동 정보를 담고 있을 거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대칭 이동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로그 함수도 대칭 이동을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평행 이동. 자, 로그 함수라고 해서 평행 이동하고 관련된 성질이 다를까? 아니요. 아니겠죠. 맞아요. 여기도 보면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x 대신에는 얼마를? x-m을 y 대신에는 y-n을 집어넣는데 우리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y는 꼴로 정의를 하면 지수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y축 방향 평행이동 n은요 아주 생뚱맞게 상수항이 돼서 이렇게 붙을 거라는 거죠. 됐어요? 누가 봐도 x축 방향 평행이동, 누가 봐도 y축 방향 평행이동이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요 이제 얘를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를요 그냥 생뚱맞은 상수항으로 놓으면 당연히 얘는 y축 방향 평행 이동이겠거니 하는데 자, 우리
로그의 정수분, 소수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하지 않았니? 이 소수 부분을 이대로 쓰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자연수 2를 어떻게 고치실 수도 있다 그랬어요? 로그. 그치. 로그 2에 4로 고치게 되면 이제 얘네 둘이는 진수끼리 나눗셈 계산으로 합치는 것도 가능할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로그의 진수 안에 이렇게 쏙 숨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네. 맞아요? 내가 여기 있는 n을요 작정하고 위치 a인 로그로 고쳐버리게 되면 얘는 로그 a의 n제곱이라고 고쳐도 상관없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얘네 둘이는 뭐가 가능해져? 합쳐버리는 게 가능해져. 로그의 덧셈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뭐? 곱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지금 a의 n제곱이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x의 개수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너네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 관계식을 따질 때, 자, 만약에 x의 개수 숫자가 붙어 있는 상황이면 얘는요 그냥 x의 개수 하하호호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 y축 방향 평행 이동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 이런 느낌이야. y는 로그 2에 4x-8 하는 함수는요, 자, 그냥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하지 않은 그래프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진수 자리에 x의 개수가 없어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그 함수 관계식이 이렇게 x의 개수를 포함하는 진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얘는요 어떻게 해주셔라? 4로 묶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4는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뜯어서 나가면서 얼마가 되어버린다는 소리야? 2가 되어버린다는 소리인 거야. 됐어? 그러면 사실 얘는 y축 방향으로도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야?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인 거지. 됐어요? 혹은 자,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도 등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꼭 2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이런 느낌의 3x가 나오더라도 일단 기본형은 x의 개수가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x의 개수는 3하고 묶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이 3은 더하기로 찢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 이게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일단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2뿐만 아니라 y축 방향으로 로그 2의 3만큼 아주 그지같이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x의 개수는 항상 무엇이다? y축 방향 평행 이동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대칭 이동 우리가 배운 대칭 이동 몇 개? 5개.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슨 대칭까지? y는 x 대칭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x축 대칭, y축 대칭의 원점 대칭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y는 x 대칭까지 생각을 하면, 자, x축 대칭은 누구 대신 누가 들어가는 거다?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다.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는 요따가 넣는 게 아니라 요따가 전체 로그식을 뒤집는 형태로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맞아요? y축 대칭은 누구 대신 누굴 넣는 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다. 선생님 진수자리 음수가 들어가나요? 아니지. 맞아요?
얘는 x자리에 뭐를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음수만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프를 상상을 하시면 돼. 이렇게 된 애를 y축 대칭으로 뒤집어버리면 정의역이 이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게 되는 거지. 됐어요? 음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야. 원점 대칭은 둘 다라 그랬잖아. 그럼 바깥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안쪽에다가 마이너스 x도 붙여주시면 되겠다. 됐죠? y는 x 대칭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대칭? 그치, 역함수를 만들어내는 대칭. 그럼 로그 a의 x는 그냥 a의 x제곱하는 지수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는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도요, 자, 지수함수 때는 그냥 x축 대칭을 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그냥 생뚱맞은 마이너스였어. 근데 로그에서는 이제 요 로그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치, 로그의 개수는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리는 게 가능하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로그의 성질을 써가지고 얘를 로그 a의 x분의 1 하고 정리를 해놨어. 내가 왜 빨간색으로 적어놨을까? 이렇게 쓰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로그의 개수는요, 진수의 거듭제곱에서도 나오지만 어디에서도 나와? 여기서도 나오지. 자, 마이너스 1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없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1로 올라가도 되지만 1로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 맞아요? 지금 책에 적혀있는 로그 a의 x분의 1 이딴 식은 그냥 지워버리고 그 역시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차라리 마이너스는 밑의 거듭제곱으로 올려버리자는 거지. 그러면 밑이 뭐가 되어버리니까 지수가 음수면 역수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괄호 5번에서 이야기했던 얘랑 얘가 왜 x축 대칭 이동을 한 그래프인가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결국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로그 바깥의 개수의 형태로 붙어버리게 되면 이 마이너스를 어디로? 밑으로 보내서 밑을 역수를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보내봐야 진수만 복잡해지는 거죠. 정의역만 그지 같아지는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요거를 역수로 만드는 그런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원점 대칭에 붙어있는 얘도요, 책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x분의 1 하고 돼 있어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로그 a분의 1에 마이너스 x 하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식일 거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좀 고쳐서 적어 놓으시고, 큰 4번 로그 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관계, 지수함수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네요. 지수함수 때도 우리 대소 비교할 때 무엇을 조심하자 그랬어? 주어 위치. 그치,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라 그랬어요.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겠지. 로그함수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니까 지수함수처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작으면 감소함수란 말이야. 보세요. 그럼 내가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할 때 그냥 진수 자리에 큰 수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수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없다는 거지. 됐어요? 진수가 클 때 그 로그 값까지 커지려면 밑이 어떻게 돼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이제 너는 머릿속에는 이런 그래프까지 상상을 하면서 대소 비교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대소 비교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지수 함수의 특징들을 전부 다 빌려가지고 로그 함수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문제를 보자. 93쪽 필수 예제 1번. 시작부터 되게 많은 짓을 해놨네요. 로그 a에 2x 플러스 3 그래프 해석은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f3이 4랍니다. 뭐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y 값이 얼마다? 4다.
얘는 평행이동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실 필요 없이 그냥 집어넣으면 되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9 플러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누구를? 얘를 몇 제곱해서? 2제곱해서 9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A는 뿔마 삼성에서 누구만? 왜? 미체 제한 조건 때문에 됐습니까? 함수값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이걸 내가 왜 풀고 있는 거지? 자, 필수 예제 2번. 자, 로그 5의 x다. 그러면 너네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지수함수 때처럼 뭐다?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돼요. 일단 전체적인 모양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증가하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기억 1,0. 드디어 맞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로그 함수의 랜드마크 1,0 맞잖아. 점근선은 x축이다. 아이고 씨. 고쳐. 그치, y축 하고요.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양수다. 실수 전체 지워버리시고요. 양수 x에 대해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증가함수라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지수함수 5의 x 그래프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맞는 말이죠. 됐어요? 기억, 리을, 리음이 맞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기본형, 특징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구나. 필수 예제 3번 그래프 그리기. 자, 지수함수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일단 우리가 어떤 로그 함수가 복잡할 때는 제일 먼저 누구를 기준으로? 기본형 기준으로 상상을 하는 연습을 해 주시라 그랬어요. 기본형은 로그 3의 x 그래프일 거고 얘를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어디서부터? 누구부터? 그래, 랜드마크 1,0부터 얼마만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만큼 옮겨주셔라. 맞아요? 거기에 우리 지수함수 그릴 때 모두 같이 옮겨줬어요. 점근선까지 옮겨주셨어요. 자,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무슨 선이었습니까? 아니, 저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무슨 선이었으니까? 가로선이었으니까 어떤 방향 평행 이동에 의해서만 어떤 방향 평행 웃지 말고 대답을 해! 그래, y축 방향 평행 이동에 의해서만 변한다 그랬어. 맞아요? 근데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뭐야? y축. 세로선이죠? 그러면 어느 축 방향 평행 이동에 의해서만 x축 방향 평행 이동에 의해서만 우기? 자, 세로선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번엔 얘에 의해서. 원래 y축은 뭐였어? x는 0이었던 게 어떻게 x는 마이너스 1하고 왼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게끔 랜드마크를 콕 찍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 문제를 풀면서 정의역, 치역은 완전 싸그리 무시하고 그래프만 그리고 넘어갔더라고요. 동영상을 다시 보니까. 정의역, 치역도 생각을 해봅시다.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양수였는데 왼쪽으로 한 칸만큼 옮겼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큰 요렇게 집합의 형태로 정의를 해주셔야지. 치역은 모든 실수. 됐습니까? 자, 그럼 그 옆에 로그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잠깐만,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럼 얘는 뭐야?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y축. 그치, y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일단 랜드마크는 밑으로 한 칸만 내리시면 되는 건데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맞아요? 네. 점근선은 안 바뀌어요. 맞아요? 잠깐만, 큰일 날 뻔. 자, 대칭 이동을 먼저 해야지. 평행 이동만 하고 있었네. 자, 1,0이었던 애가 y축 대칭이 되면 일단 마이너스 1로 첫 번째 옮겨지실 거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랜드마크가 이렇게 옮겨질 거야. 맞아요? 점근선은 변해 안 변해? 위아래로만 움직였으니까 안 변해요. 그러면 그래프는 지금 어디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이 1보다 크잖아? 원래 얘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애인데 휙 뒤집었으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뭐가 되어버려? 음수. 맞아요? 그냥 이건 진수 제한 조건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치역은 모든 실수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지요? 항상 기본형 기준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1차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필수예제 4번 별표 하나만 쳐놓을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문제다. 자,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러면 얘는 y축 방향 평행 이동이 1이겠구나 하시면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필수예제 4번에다 적어놔. x의 개수는 뭐다? y축 방향 평행 이동으로 고쳐주셔야 되겠다. 아까 내가 여기다 적었던 정확히 똑같은 4x-8이기 때문에 4를 묶어서 로그의 4에서 플러스 2로 만들면 결국 y축 방향 평행 이동은 1이 아니라 얼마겠다? 3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필수예제 5번 다음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비교해볼까? 자, 얘네들을 비교를 해봅시다. 근데 지금 바로 1번은요 하나는 자연수고 두 개는 밑이 달라. 자, 그러면 얘네들의 대소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주면 좋을 것인가? 자, 일단 여기에서 너네가 기억했으면 하는 첫 번째, 자, 로그의 대소를 비교할 때, 자, 이건 나중에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그의 밑을 통일을 할 때는요 가능하면 큰 수 기준으로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큰 수 기준으로 통일을 시키시는 게 아마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정신적인 고통을 좀 덜 받을 겁니다. 일단 내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3이라는 거를 밑이 2인 로그로 고치는 연습은 이미 로그 단원에서 했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2의 세제곱. 그치, 2의 세제곱하고 집어 넣어주시면 3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8이겠다. 자, 얘는 로그 2의 7인 건데 내가 얘를요 밑을 2로 통일을 시키겠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4를 2의 제곱으로 고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붙어 있는 제곱은 앞으로 뿅 하고 튀어나가면 얼마가 돼서 2분의 1이 돼서 이렇게 튀어나갈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온 2분의 1을 다시 내가 진수 위로 올리는 거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1제곱은 결국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루트 63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다시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 7이랑 8도 루트 안에 집어넣고 비교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왕 한 김에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건데 너무 구구절절 내가 정리해야 될 게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 아니라 4지, 아니지 2지, 얘는 그냥 2지. 77에 49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64랑 49랑 63을 비교해 주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럴 거면 굳이 루트를 써가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자, 내가 얘를 밑이 4인 로그로 통일을 시킨다고 하면, 자, 다시 3이라는 거는 몇의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64가 되는 거야. 맞아요? 64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도요 4로 통일을 시키겠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를 그냥 공짜로 제곱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 이 제곱은 결국 로그에다가 얼마를 곱한 효과가? 2분의 그러면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또 얼마 더 곱해주면? 2. 2도 곱해주면 이 2는 여기에다가 사이좋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네. 맞아요?
밑을 큰 숫자로 통일을 시킬 때에는 밑하고 진수에 똑같은 거듭 제곱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통일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49가 되네. 맞아요? 그러면 그냥 로그 4에 63 하면은 루트 없이 깔끔하게 진수끼리 비교가 가능할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열심히 통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야? 일단 계소 비교는 제일 먼저 진수가 아니라 누구?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체크를 하셔라. 밑이 1보다 크니까 얘가 1번, 얘가 1번, 얘가 3번, 얘가 됐죠? 작은 수로 통일을 시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로그의 밑은 큰 숫자 기준으로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2번. 이번엔 밑이 3분의 1이네. 3분의 1을 3에 마이너스 1 제곱해서 3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이왕 적어놨으니까 이대로 비교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내가 로그 3분의 1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얼마를?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냥 3분의 1의 지수를 마이너스 1로 만들어 주시면 얘는 진수가 얼마겠다? 3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진수만 비교하면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그 다음이고 얘가 꼴찌인데 밑이 1보다 작아. 그러면 얘가 1등일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됐죠? 밑이 1보다 작을 때에는 진수가 클수록 그 값이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라. 됐습니까? 필수 이제 6번 드디어 나왔다. 역함수 구하기. 기억납니까? 너네가 수학화에서 역함수를 어떻게 구했었는지? 그치, 일단 x는 꼴로 먼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됐어요? 자, 일단 역함수를 구하여라 하면 x는 꼴로 정리하는 게 먼저야. 됐어요? 그러면 x는 꼴로 정리를 하려면 일단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여러 가지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x는 꼴로 정리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치. 지수식은 항상 같은 의미를 가지는 로그식이 있다 그랬고 내가 원하는 게 이 지수를 밑으로 내려버리는 걸 하고 싶으면 3을 거듭제곱해서 y-1이 되게끔 하는 로그의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수를 내려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로그의 정의. 그러면 x는 결국 뭐야? 2만 넘어가면 되니까 로그 3의 y-1 플러스 2. 그러고 이제 x랑 y의 자리를 바꿔서 보기 편안한 이런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면 그 옆에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가 되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일단 얘를 무슨 꼴로? x는 꼴로 정의를 하자는 거야.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 불편한 마이너스 1을 넘기고 나면 이제 얘는 다시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고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지. 맞아요? 2를 y-1 제곱했을 때 뭐가 되더라? x-1이 되더라. 그러면 x는 2의 y-1 제곱 플러스 1 그러고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것도 나중에 가면은 점점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바로 보일 거예요. 밑이 3이면 로그의 밑도 3이고요. 2,1이면 1,2 하고 x랑 y만 뒤집어 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역함수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 로그의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바꿔주시는 요 연습은 로그를 처음 배웠을 때 했던 연습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필수예제 7번. 자, 그래프만 살짝 다르고 이 필수예제 7번도요. 우리가 어디에서 봤던 문제 유형이냐? 수학화에서 봤던 문제 유형이야. 자, 지금 요 그래프 문제에 로그 함수랑 같이 그려져 있는 y는 x의 역할은 뭘까? 점. 뭔 점? 예? 함수 점. 무슨 점? 그러니까 뭔 점? y 뭐? 왜 대칭 이동을 한다고요? 아니 여러분
이래서 수학 상하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기말고사 끝났다고 거의 무슨 뭐 신난다고 수학 상하를 잊어버리시면 이제 다시 우리가 함수를 이야기할 때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수학화 개념 원리에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했을 거야. y는 x라는 직선의 역할, x 좌표와 y 좌표를 연결하는 연결고 적으시지요? 자, 우리가 y는 x라는 거를요 방금 계속 역함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 역함수랑 관련된 직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함수 단원에서 수학과에서 y는 x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잖아. 뭐? 무슨 함수? 그렇지, 항등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항등함수가 뭐야? 들어가면 그대로 같은 값이 돼서 나오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니? 맞아요. 자, 결국 함수 그래프 문제에 y는 x가 같이 그려져 있다. 자, 지금 이 문제에는요 좌표가 뭐만 찍혀 있는 상황이야? x 좌표만 열심히 찍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x 좌표만 전부 A, B, C 어디까지? D까지. 망했다.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 X축에만 지금 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야. 근데 누구를 이용하면? Y는 X를 이용을 하면 정확히 여기 있는 A, B, C, D를 어디에도 찍어줄 수가 있겠다? Y축에도 찍어줄 수가 있겠다. 왜? 요점은 A, A일 거니까. 맞아요? 망했어. 로그함수 그래프를 잘못 그렸습니다. 됐죠? 자, 밑에 그래프 해설이 돼 있다고 너네도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문제는 밑에 해설이 없는 거고요. 좌표는 X축에만 찍혀 있는 거야. 그럼 너네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디에도 Y축에도 숫자를 적어 주셔야지. 됐어요? 누구를 이용해서? y는 x. Y는 X를 이용을 해서. 됐어요? 수학하에도 나오고 수학 원에도 당연히 함수 이야기를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에는 미지수가 A, B, C, D 하고 돼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아는 값이 하나 있네. a. 그치? A는 뭐요? 1,0. 그치? 로그함수의 랜드마크니까 1,0이네.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y는 x를 타고 여기도 y 좌표가 1이겠구나. 그러면 개이득 y가 1이 되는 x 좌표도 거꾸로 찾아주실 수 있겠네. 맞아요. y가 1이니까 2의 1승 2가 될 것이고 계속 뭔가 줄줄이 소세지처럼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y가 2랍니다. 그러면 x는 4여야 될 거고요. 다시 4를 y는 x를 타고 가면 d는 뭐겠다? 2의 4제곱 16이 되겠구나 라고 점들을 랜드마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y는 x를 타고 다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이 유형 리마인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필수예제 8번. 자, 두 함수 로그 2x랑 로그 2x 플러스 4야. 로그 2x 플러스 4는 로그 2x를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 그치?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는 함수에다가 로그 2의 x 플러스 4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로그 2x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요. 얘를 정확히 4칸만큼 옮긴 랜드마크가 1에서 마이너스 3으로 옮겨지는 랜드마크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점근선까지 마이너스 4 자리에서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의 로그 함수일 거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해놨냐? 요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 A를 기준으로 가로선을 이렇게 쭉 그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점 B를 기준으로 세로선 점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다음에 C 해놓고 또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어요. 자, 그래 놓고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해요. 너네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복구해. 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적어도 수학 2는 하셔야 돼요. 적분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문제를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풀어봤었어요. 이차함수 2개 이렇게 그려놓고 얘네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뜬금없이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풀어봤었다고. 그런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달라요. 그치, 정확히 잘라서 옮겨 붙이면 직사각형이 뿅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아직 우리가 적분이라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뭔가 옮겨 붙이면 될 것 같은 일단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점부터 차근차근히 찾아 나가셔야지. A, B, C, D 중에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찾아줄 수 있는 점은 누구야? A. 얘죠. 왜? 얘 뭐니까? Y절편이잖아요. Y절편은 누가? X. X가 0. 빵일 때. 그러면 요 관계 시간에 X는 0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로그 2의 4 아니야? 얼마? 2. 게이드 0,2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죠. 가로선 그었으니까 얘도 Y좌표는 그대로 2겠네. 그럼 다시 요 관계식에다가 Y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X는 얼마겠다? 1. 뭐요? 아니다. 2. 뭐요? Y가 4라, 아니 Y가 2라고. Y가 4. 그래 4,2겠다. 맞아요? 그럼 다시 세로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는 시점의 X좌표가 얼마겠다? 4. 4겠다. 그럼 다시 4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8이 되네. 로그 2의 8은 얼마? 3이 될 거고요. 다시 세로선을 타고 이렇게 가로선을 타고 가면 얘는 다시 Y좌표가 3일 거고, 다시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다? 8이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 일단 점 4개를 다 찾았고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를 그냥 왼쪽으로 4칸만 옮긴 거야. 맞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얘네들의 Y좌표가 같은데 요 X좌표 사이의 차를 보니까 딱 4칸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이 위로 올라가서 4,3이랑 8,3을 봤더니 얘네도 마침 몇 칸만큼 떨어져 있어요? 4칸만큼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곡선은 요 세로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잘 봐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칸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로그 함수의 윗부분이라는 거는 정확히 요 로그 함수의 윗부분이랑 똑같은 곡선의 모양이지 않겠니? 왜? 이게 4칸인데 이 그래프는 정확히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거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확히 그 곡선의 모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똑같을 거야. 게임 끝났네. 이렇게 옮겨주시면 그냥 뭐가 되더라? 직사각형이 되더라 라는 거지. 됐어요? 자, 이 칸수랑 평행이동한 거리를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4칸이고 마침 그래프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 곡선은 요 곡선이랑 똑같은 모양이구나, 이어붙이면 예쁘게 들어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4, 1은 4 하고 넓이가 4겠구나 하고 계산을 해주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2차 함수 때도 해봤던 거를 그냥 로그 함수로 곡선을 바꿔서 그린 거야. 됐어요? 찾는 방법은 똑같아요. 결국 너네는 얘가 직사각형이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점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면서 얘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옮겨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에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다. 근데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지수 함수 때랑 다를까? 아니요. 아니겠죠? 그럼 로그 함수 그래프도 보면 뭔가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천년만년 올라가시고 한번 내려가면 그냥 천년만년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는 최대 최소 값을 가지지 않고 뭐가 주어졌을 때만,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만 양끝 값에서 최대 최소 값을 가지겠구나. 단 무엇을 조심하셔라?
1보다 큰지 안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됐어요. 로그 함수 때도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아이고 크냐가 아니라 네, 밑이 1보다 크면 이제 너네 머릿속에 어떤 로그 함수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 함수가 그려질 거니까, 그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질 거기 때문에 양끝값이 주어졌을 때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오른쪽 끝에서 최대, 왼쪽 끝에서 최소, 반대는 오른쪽 끝에서 최소, 왼쪽 끝에서 최대값을 가지겠구나 했어요. 항상 너네가 지수 로그 함수에서 첫 번째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건 뭐다? 밑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저 밑에 그러면 진수 자리에 지수함수 때랑 비슷한 느낌이죠. 진수 자리에다가 내가 x에 대한 복잡한 관계식을 집어넣게 되면, 자, 이 복잡한 관계식은 1차식일 수도 있지만 2차식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 내가 최대 최소를 찾게 되면 결국 전체 y 값이 최대냐 최소냐도 누구에 의해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됐어요? 결국 진수 자리가 크냐 작냐 이전에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우리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때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자, 요거 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이 또 뭐가 있겠냐? 지수함수 때처럼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경우일 거예요. 이젠 너무나 지겹죠? 되게 뭘 해야 될 것 같은? 치환.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도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로그 2의 x라는 요 식이 계속 반복이 돼서 t로 치환을 한다. 자, 근데 그러면 지수 함수 때는 내가 지수식을 t로 치환하면 양수라는 제한 조건을 꼭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 근데 얘는요. 자, 이렇게 내가 치환하면 t도 x에 대한 로그 함수기 때문에, 맞아요. 로그 함수의 치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로그 함수는 치역에 딱히 제한 조건이 없네. 맞아요. 이 t 값은 이제 양수든 음수든 모든 값이 나와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에는 딱히 별다른 제한 조건은 없다. 자, 그래도 항상 내가 뭔가를 치환할 때는 제한 조건까지 생각을 하면서 치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x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으면 t에도 제한 조건이 없는 건데 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 하면은 그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치환을 해주셔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문제도 볼 거고, 우리가 지수 함수 때도 이야기했던 무엇을?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도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제 최대 최소는 그냥 함수의 최대 최소뿐만 아니라 수학과에서 배웠던 절대부등식의 관점에서도 최대 최소를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산술기하 평균의 키워드는 뭐다? 합의 최대가 아니에요. 그치, 합의 최소지. 곱의 최대고, 그리고 무슨 조건? 양수 조건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지수함수 때는 지수식 자체가 양수였기 때문에 별다른 조건을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없는데, 로그식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이제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진짜 양수인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지. 양수 조건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수함수 때는 딱히 체크할 필요가 없었는데 로그 함수 때는 혹시나 조건 중에 얘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102쪽으로 가봐. 자, 빠르게 가자. 1번은 x는 얼마일 때 최대일까? 6일 때 최대, 4일 때 최소 넘어갈게요. 2번은 x가 8일 때 최소, 2일 때 최대겠구나. 얘를 뭐 평행이동 이런 거 생각해 주실 필요 없이 로그 함수는 그냥 단순 증가, 단순 감소이기 때문에 됐어요? 양끝 값에서 최대 최소 값을 찾아주면 될 거다. 필수 예제 10번
진수 자리에 2차식이 들어갔네. 그러면 x는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니? 2차식만 생각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이기 때문에 x는 2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y가 꼭 최소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체크하셔라? 범위. 맞아요?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가 최소면 y도 최소겠구나. 됐습니까? 그냥 말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필수 예제 11번. 근데 얘는 지금 밑이 얼마야? 2분의 1. 그치, 1보다 작아요. 자, 지금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2차 함수는요, 무엇을 가지는 2차 함수야? 최대값. 최대값을 갖는 2차 함수야. 근데 이 최대값에서 결국 y는 뭐가 되겠다? 최소값. 최소값을 가지겠다라는 거지. 됐어요? 요거 눈풀로 쭉쭉쭉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일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은 지금 x 범위 안에 있죠. 그러면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1일 때 일단 2차 함수는 최소인데 y는 거꾸로 뭐가 되겠다? 최대값. 최대값을 가지겠다. 됐어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꼭 조심을 해주시라는 거야. 넘어가. 필수 예제 12번. 뭐야? 로그가 제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로그의 곱셈하고 관련된 성질은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자,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뭐예요? 이거는 제곱. 그치, 로그 3의 x를 통째로 똑같이 두 번을 곱한 거야. 근데 얘는 뭐예요? 진수. 그치, x만 제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거는 뭐가 가능한데? 앞으로. 앞으로 뿅 가능한데 얘는 뭐야? 그냥 얘야. 맞아요. 로그 곱하기 로그는 더 이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 이런 느낌으로 한 번만 더 적어주면 앞에 2만 요렇게 뺀 거 말고는 더 이상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요 로그 3의 x가 얘는 2배 얘는 제곱이니까 마치 2차 함수 같은 느낌으로 약간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해주면 지수함수 때랑 똑같은 2차 함수의 최대 치수가 된다는 거지. 다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 x의 범위를 다시 누구의 범위로? t의 범위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밑이 3인 로그예요. 밑이 3인 로그를 붙이면 로그 3의 3은 1, 로그 3의 9는 2, t의 범위는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자, 최대 최소에서는 굳이 다시 x로 돌아가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맞아요? 지난 시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됐죠? 자, 2번 별표 쳐놔. 자, 근데 지수함수 때랑은 다르게요. 로그 함수는 되게 치환하는 유형의 문제처럼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지 같아 보이는 건 일단 첫 번째 로그끼리 곱하기를 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로그끼리 곱하기는 더 이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이거 우리 로그 단원에서도 봤었잖아. 로그 어쩌고 저쩌고랑 로그 어쩌고 저쩌고를 막 곱해놨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로그 곱하기 로그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뭐부터 했었어? 요 진수만 정리를 좀 해봤다는 거야. 맞아요?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뭐니까? 뺄셈. 뺄셈이니까 내가 곱하기는 어떻게 못해도 여기 나누기는 빼기로 찢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로그 2분의 1의 4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 오, 보여?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 앞으로 2 앞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지. 맞아요? 2분의 1을 거듭 지우고서 4를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보자. 마이너스 2의 빼기죠. 빼기 로그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요 결국은 곱하기고 더하기로 찢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분배 법칙을 해서 더 그지같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로그 2분의 1의 x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제곱이죠. 아 잠깐만, 제곱이면 뭐야? 이거랑 똑같은 느낌이네. 맞아.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를 통째로 두 번을 곱했기 때문에 자 이거 얘랑 구분 짓기 위해서 로그 제곱은 항상 괄호를 좀 쳐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로그 2분의 1의 x 해주시면 결국 이 문제도 무슨 문제였구나? 치환하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죠? 자, 다시 한번 x의 범위를 보면 4분의 1의 x 아니 4분의 1에서 2 사이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배소는요 어떻게 하셔라? 밑이 1보다 작으면 뒤집어 주셔라 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2를 집어넣었을 때 작은 값을 가질 거예요. 로그 2분의 1의 2는 얼마야? 마이너스 1처럼 보이셔야 돼요. 맞아요?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은 얼마야? 2. 그러면 요 2차 함수는 요 범위에서 최대치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됐어요? 결국 로그도 치환을 해서 2차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다. 필수예제 13번 xy가 양수랍니다. 범상치가 않아. 자, 로그 3에 2x 플러스 y분의 1이랑 자, 밑이 똑같기 때문에 로그의 덧셈은 뭐다? 진수의 곱셈이다. 내가 원하는 건 요 합의 최소값을 원하는데 일단 얘네 둘이는 합할 게 아니라 진수끼리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곱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로그 3만 없애면 결국 얘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학 하 문제가 되는 거네. 우리 요거 최소값 어떻게 구했어요? 전개. 그치, 전개를 일단 먼저 하셨죠. 2xy에 xy분의 2 역수 게이드 xy는 양수라 그랬는데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나는 누구의 최소값만 구하면 요놈의 최소값만 구하면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겠다. 2배의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겠다. 걷다가 5를 더했으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5를 더해주시면 얘는 최소값이 얼마겠다? 9겠다. 맞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 이제 뭐만 더 붙은 거야? 로그 3만 더 붙은 거야. 맞아요? 자, 밑이 1보다 크네. 자, 빼먹으시면 안 돼요. 로그는 항상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보셔야 돼. 자, 얘가 최소야. 그러면 얘도 최소겠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도 최소값을 찾아줄 수 있겠네. xy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됐죠? 이런 느낌으로. 자, 필수예제 14번 별표 3개. 자,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밑줄 그어봐. 자, 우리 로그 단원에서도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 9의 로그 3의 루트 2이면 이것보다는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도 지수 위에 로그가 있을 때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요 문제에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로그를 보니까 밑도 x고 여기도 x야. 이러면 뭐야? 얘랑 얘는 자리를 바꿔도 딱히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요 성질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자, 이럴 때 이 식이 등식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취해버리면
등식이기 때문에 좌우변이 똑같으면은 얘네 둘을 똑같이 로그의 진수 자리에 집어넣어도 값은 달라지지 않겠네. 자, 그러면 양변에 내가 똑같은 로그를 취한다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얘를 로그의 진수 자리에 넣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진수의 거듭 제곱 해가지고 앞으로 휙 하고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밑으로 내려서 정리하는 게 가능할 거잖아.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을 기억을 해주시자는 거지. 양변에 똑같은 로그를 취한다는 느낌으로.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100 사이인데 y는 x의 2 플러스 로그 x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x제곱에 x의 로그 x승인데 얘네들인 자리를 바꿔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양변 로그를 취할 때 자, 이왕이면 여기 있는 로그랑 밑이 같으면 참 좋겠잖아요. 로그의 밑은 뭐 사실 양변에 똑같이 취하는 거니까 밑이 2여도 되고 3여도 되고 4여도 될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무슨 로그? 그치,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밑이 얼마인 로그? 10인 로그일 거니까 나도 이왕이면 상용 로그로 위치 10인 로그를 양변에 똑같이 붙여서 이 y랑 x에 대한 식을 로그의 진수가 되게끔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래도 등식은 성립할 거니까 똑같은 숫자가 똑같은 로그의 진수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우변은 정리가 더 가능한 식이 된다는 거지. 진수의 거듭 제곱은 앞에 개수로 뿅 튀어나오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곱하기죠? 얘도 로그 x를 똑같이 두 번 곱해버렸네. 뭐하는 유형이 되겠다? 치환하는 유형이 되어버리겠다. 그러면 전개하기 전에 치환부터 좀 할까요?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이런 t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건 x의 범위이기 때문에 얘를 t의 범위로 고쳐주셔야지. t는 상용 로그 x예요. 밑이 10인 로그라고 1 집어넣으면 얼마? 0. 100 집어넣으면 얼마? 그치, 10의 제곱이니까 미쳤나봐. t의 범위는 0하고 2 사이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없으면 분명히 틀릴 거라고. 왜? 여태까지는 꼭지점이 전부 다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얘는 꼭지점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에 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고쳐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겠다. 그래서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을 거니까 결국 나는 t가 0일 때 2일 때를 보면 되는 거야. 언제 최소일까? 0? 양대 최소 확실해? 10인 위치. 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지금 t에 대한 2차 함수를 풀고 계시는 중이에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1이고 범위는 0부터 2 사이니까 0일 때 최소겠구나. 됐어요? 자, 머릿속에 그래프 하나씩은 그려 놓으세요. 왜냐하면 왼쪽 범위가 되면 달라질 거니까. 됐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사실 집어넣고 비교만 해봐도 될 거예요. 0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8. 땡큐. 딱히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틀려. 왜 틀려? 자, 최대 최소는 주인공이 누구다? y다. 근데 내가 지금 요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내려보겠다고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붙였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t에 대한 2차식은 y는이 아니라 뭐예요? 로그 y는인 거야. 맞아요? 자, 엄밀히 이야기하면 얘는 y는으로 정리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y는 10의 t제곱 플러스 2t가 되는 거야. 맞아요? 로그의 정의를 생각을 하셔야지. 됐죠? 그냥 이렇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놓고 0, 8 하면은 답이 그렇게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이 8은 10의 거듭 제곱으로 올라가냐? 내가 양변에 똑같이 상용 로그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0이 아니라 10의 0제곱이고 8이 아니라 10의 8제곱을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됐죠? 항상 내가 양변에 로그를 붙였을 때에는 최대 최소값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됐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는 끝이야.